안녕하세요.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침엽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는 화렵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바월간 옆 조그만 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월간 저쪽에 제2과학관 뒤에 요한관, 그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대학을 다니지만, 옛날에 대학은 아주 위대한 곳이어서 땅을 팔거나 아니면 소를 팔거나 해서 대학교를 어렵게 보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대학을 우골탑이다, 소의 뼈가 쌓인 탑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인생은 어떤 거를 하든 행복한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주 잘 사는 삶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학교 안 나오는 집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한테 숨은 보석을 좀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날에도 조금 행복하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전체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월이 금방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떠들고 웃고 놀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네요. 자, 오늘은 화렵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화렵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잎이 넓은 나무를 얘기합니다. 먼저 침엽수는 바늘 같은 잎을 가졌다 해서 침엽수였고, 화렵수는 조금 넓은 잎을 가졌다 해서 화렵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낙엽 화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록 화렵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온대지방에서는 대부분 낙엽 화렵수라 가을에는 단풍이 져서 낙엽이 되고, 저쪽 뜨거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퍼런 상록 낙엽수 화렵수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옆에 보는 뭐 층층나무나 은행나무 아니면 단풍나무가 거의 다 낙엽 화렵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은행나무, 뭐 층층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등 우리 학교에 있는 몇 가지 화렵수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은행나무를 볼 건데, 옛날엔 편지를 한번 보내면 15일 가고, 또 답장이 오면 15일을 오고, 그래서 편지를 한번 하면 답장까지 한 달의 시간을 아주 감미롭게 보냈던 그런 세월도 좀 있었는데, 그때 책갈피에 노란 은행잎을 말려서 같이 편지에 동봉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할 때 은행잎이나 아니면 단풍잎이나 잎 크롭 하나를 말려서 정성스럽게 보냈던 그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자, 은행나무는 이제 화석식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생대, 지금부터 한 2억 년 전쯤 그때 발견된 화석의 나뭇잎과 지금의 나뭇잎이 거의 같다 해서 화석식물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은행은 자웅 이주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나무는 암꽃이 피는 암나무와 숫꽃만 피는 숫나무가 서로 마주 봐야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이제 수종이기도 하죠. 나무가 좀 물러서 잘 꺾어지기도 하고, 바둑판 같은 걸 만들면 바둑돌에 의해서 바둑돌이 앉았던 자리가 들어갈 정도로 이제 연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은행나무가 이제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게 은행이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암수가 구별이 가능한 숫나무로만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동문 나가는데 은행이 몇 그루 있는데, 가을 되면 은행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불쾌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문제가 좀
있지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정원수로는 은행나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은행나무를 심어서 또 한 20여 년의 세월을 길러야 얘네들이 결실을 맺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그저 관상수, 멀리 보는 관상수 정도만 이제 심고, 요즘에 이제 가로수를 많이 심고도 이제 있기는 있는데, 은행잎 뭐 이런 데서, 은행나무 이런 데서 요새는 뭐 약성분이 좋다, 그래서 추출해가지고 아주 좋은 약을 많이 만들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요즘은. 자, 요게 이제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에 암꽃이 지금 피어서 자, 요게 이제 은행나무 암꽃은 2개가 핀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2개가 지금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2개가 보이는데, 요 둘 중에 지금 하나는 수정이 돼 있고, 하나는 수정이 안 돼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도태가 되죠. 요게 가을이 되면, 익어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은행이 됩니다. 자, 은행은 2개의 암꽃이 생겨서, 둘 중에 하나 수정된 놈만 살고, 수정되지 않은 놈은 이제 죽는 그런 수정입니다. 자, 은행나무 대강 얘기 들으셨죠? 자, 은행이 아주 많이 달립니다. 올해는 봄에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은행도, 그 다음에 벚나무에 달리는 뻗지도 그렇게 많이 안 달렸습니다. 자, 은행나무 옆에 지금 단풍나무가 있는데, 단풍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봄부터 가을까지 빨간색을 나타내는 홍단풍이 있고, 빨갛고 파랗고 다시 빨갛고, 그 다음에 겨울에 회색으로 변하는 청단풍도 있습니다. 자, 요 색깔이 빨간색, 또 초록색, 또 다시 빨간색, 겨울에 회색, 뭐 이렇게 변해가는 그 자체를 옛날 선비들은 변절의 기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울 안에 단풍나무 심는 걸 거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잘려져 나갔고, 또 그로 인해서 역사가 있는 고궁이나 이런 데는 단풍나무, 오래된 단풍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단풍나무가 무슨 변절을 합니까? 근데 색깔이 변한다 해서 옛날 선비들은 변절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나무는 지금 꽃이 피거나 아직 피지 않은 나무도 좀 있는데, 단풍나무는 아주 일찍 꽃을 피워서 일찍 씨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떨어져서 금년 안에 다시 자기 엄마랑 똑같은 하나의 모체가 생기는데, 자, 지금 다른 나무들은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보면, 자,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단풍의 씨입니다. 요 씨가 이렇게 보면 이제 비행기의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요게 마르면, 지금 이렇게 따면 요 머리에 이렇게 2개의 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요걸 까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요게 씨가 여물면 요 날개가 짬자리의 그 날개처럼 하얗게 말라서 바람에 이제 날아갑니다. 이렇게 빨랑빨랑빨랑해서 날아가는데,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때는 멀리 한 20m까지도 날아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금년에 씨가 떨어져서, 보통의 씨는 금년에 가을에 수확이 돼서 내년에 파종이 되는데, 요거는
금년에 떨어진 씨가 금년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초봄에 먹을 게 없는 그 동물들 아니면 곤충들이 와서 이 씨를 많이 따먹고 요게 떨어져서 또 싹이 나면 그 새순을 이제 뜯어먹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자, 단풍나무 대강 얘기 들었죠. 자, 요 앞에 있는 요런 게 다 단풍나무의 씨입니다. 요거는 얼음이 얼어도 꽃은 피고 얼음이 얼어도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 씨가 떨어지는 해 바로 싹이 날 정도로 얘네들은 성질도 좀 급하죠. 자, 저긴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에 봤던 오엽송, 또 요 앞에 있는 건 층층나무인데 층층나무의 형태가 조금 흐트러진 나무라 저 위에 올라가서 층층나무의 형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금년 봄에 날씨가 좀 불순해서 우리 이제 벚나무를 보러 갈 건데 뻗지가 그렇게 많이 안 달렸습니다. 이 학교에 있는 많은 뻗나무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달린, 뻗지가 가장 많이 달린 나무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2개의 분수대가 있는데 요건 동문 앞에 있는 작은 분수대입니다. 자, 이 분수대 옆으로 저 끝까지 도서관 앞에까지 벚나무가 쭉 지금 서 있죠. 자, 지금 이제 내가 서 있는데도 벚나무 밑에 와서 서 있습니다. 벚나무 꽃이 지면 뻗지라는 열매가 달린다고 먼저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면 많은 양의 뻗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수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신통치 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떨구고 아주 단단한 놈만 이 나무가 이제 가지고 있죠. 자, 여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 놈은 수정이 좀 일찍 돼서 색깔이 약간씩 이제 변해가고, 요거는 이제 파란, 아주 애입니다. 자, 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서 또다시 아주 진한 자주색으로 바뀌는데, 요 진한 자주색으로 바뀌면, 약간 달기도 하고, 또 약간 떨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뭐 아주 당기는 맛은 아닌데,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입술이 시퍼렇도록 이렇게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달리 이렇게 좀 뻗지가 많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빨갛게 익어가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는 많고, 조금 있으면 이게 다 떨어져서 온통 바닥이 아마 자주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안 먹으니까. 옛날엔 땅에 떨어진 것도 다 이제 주워서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으니까 아마 이 주위가 아주 새파랗게 물이 들 겁니다. 자, 똑같은 환경인데도 요 옆에 있는 벚나무는 뻗지가 거의 안 달렸어요. 금년에 뻗지가 거의 안 달린 상태예요. 이 친구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자, 이렇게 보면 요 나무는 하나도 안 달렸죠. 자, 그러면 저쪽으로 우리 또 가서 박태기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에스라관 옆에 있는 박태기 나무 이제 군락입니다. 저 끝에부터 여기까지 쭉 박태기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저쪽에는 줄기가 하얀 소나무 백송이 한 그루 저렇게 있고, 송화가루가 이제 거의 다 날아가고, 솔방울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네요. 요 앞에 있는 건 향나무 같지만, 이제 오엽송도 저 위에 솔방울이 생기기 시작을 했네요. 자, 요 박태기 나무는, 밥을 튀겨 놓은 것 같은 꽃이 핀다 그래서 밥튀기 하다가 박태기 나무로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꽃이 아주 밀집해서 엄청나게 잎이 나기 전에 이 가지 전체가 새빨간 꽃으로 뒤덮일 정도의 많은 양의 꽃이 피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루페로 보면 환상적인 꽃의 형태를 갖추고 좀 있는데, 꽃이 워낙 많이 피다 보니까 요것처럼 이렇게
씨도 이렇게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씨에 꽃과 같은 숫자였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요거는 지중해 연안에 사는 박태기 나무는 이거보다 좀 크고, 이쪽 동남아에서 서식하고 있는 박태기 나무는 요것처럼 좀 작습니다. 이제 큰 나무가 3 내지 한 4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쪽 그 유럽 쪽에서는 이 박태기 나무를 이제 큰 규모의 이제 나무가 이제 박태기 나무인데, 유럽에서는 이 박태기 나무를 유다 트리, 다시 말해서 유다의 나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그 죄책감에 목을 매 죽는데, 그 목을 매서 죽은 나무가 이 박태기 나무였다. 그래서 유다 트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잎에서 이렇게 비비면 사과 냄새가 좀 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자, 박태기 나무 보셨죠? 꽃이 아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잎이 나기 전에 온통 꽃 덩어리가 이쁘게 자태를 자랑하는 그런 나무 박태기 나무입니다. 자, 밥을 튀긴 것 같다 해서 박튀기, 유다가 목을 맸다 해서 유다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쪽에 있는 나무를 한번 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옆에 쥐똥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쥐똥나무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꽃의 향기 중에 아카시아 꽃이 늦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에 아카시아 꽃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아주 많은 벌이 날라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카시아 꽃 향보다 못지않은 꽃 향을 자랑하고 있는 게 요 쥐똥나무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쥐똥나무 이렇게 심겨진 옆을 가다 보면 아카시아 꽃 냄새보다 더 진한 냄새를 아마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것도 정형수 제가 몇 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요것도 사람의 의지대로 이렇게 깎아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조그만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까맣게 익으면 꼭 쥐똥 같다.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쥐똥나무입니다. 열매가 꼭 쥐똥하고 또 같습니다. 자, 또 가보지요. 여기는 이제 아트 앤 디자인 관 앞에 중앙공원이라고 그냥 명명을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층층나무, 아까 처음에 본 그 층층나무와 똑같은 건데, 이것도 층층나무의 모양새는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층층층 이렇게 나무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층층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꽃이 벌써 져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이게 다 층층나무 열매입니다. 자, 층층나무도 약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나무고, 꽃도 이쁘고 잎도 이쁘고 낙엽도 이쁘고 단풍도 이쁘고 해서 요즘엔 층층나무를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우리 두축나무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두축나무인데, 누군가가 이런 조형물을 갖다가 걸어놨네요. 이렇게. 옛날에 두축나무가 집 안에 하나 있으면 한 자식을 책임을 진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한 나무였고, 두축나무의 약성이 좋아서 꽃이 피면 꽃을 따서 팔고, 잎과 가지를 쳐서 이 껍질을 벗겨 팔고 하면 한 자식의 공부 가리키는 돈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귀한 나무였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당두충, 원두충이 좋다라는 소문에 대한민국에 아주 퍼지고 퍼진 게 이 두충나무인데, 지금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두충보다는 한국의 두충이 좋다 해서 조금 비싼 값으로 팔리고는 있습니다. 옛날에 요 잔가지를 다 잘라서 껍질을 까서 그거를 이제 팔기도 했죠. 자, 껍질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다른 나무랑 좀 특이하게 요렇게 보면 이렇게 잘라도 떨어지지 않고 하얀 실이 나옵니다. 그 실에 무슨 약성이 있나는 모르는데 나뭇잎도 이런 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 껍질은 더 많은 실이 하얗게 나옵니다. 어느 증세 좋은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두충차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에 좋은 약재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수종입니다. 두충나무입니다. 70주년 기념관 뒤에 있는 떡갈나무 밑에 왔습니다. 참나무는 종류가 보통 6가지 뭐 이래서 떡갈나무, 상수리, 졸참, 뭐 갈참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떡갈나무하고 상수리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참나무는 전에 수목나무를 설명하면서 오크통 얘기를 했죠. 오크통으로도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참숯으로도 활용이 되고, 옛날부터 마차 바쿠를 만드는 소재로도 사용이 됐던 나무가 바로 참나무입니다. 자, 요새 표고 버섯을 재배하는 그 원목도 우리 이제 참나무고, 참나무에 또 달리는 도토리가 묵으로 아니면 다람쥐나 청설모의 먹이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화목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는 먼저 얘기했듯이 이제 양수가 지나가면 이제 음수의 대표 주자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하게 이제 햇볕을 찾아서 이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석권하는 그런 수종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열매를 맺으면 청설모 아니면 다람쥐가 씨를 옮겨주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죠. 청설모는 겨울잠을 안 자기 때문에 도토리를 잊어먹는 경우가 없는데, 다람쥐는 한 입에 5개씩 도토리를 갖다 묻어놓고 겨울잠을 자면서 어디다 묻었는지를 잊어먹고, 그래서 이 도토리, 다시 말해서 참나무가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번에 제가 이거 풍매하다 이래가지고 그 참나무의 숫꽃을 한번 보여주고, 요 잎끝 상순에 있는 암꽃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얘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지금 도토리가 맺혔죠. 요 도토리의 반을 감싸고 있는 거 우리는 깍정이다라고도 얘기하고 각두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를 나중에 도토리가 여물면 요 각두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마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금년 가을이면 이제 커서 떨어지고, 다람쥐나 청설모가 먹기도 하고, 또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너무 좋은 걸 인간한테 준다 그래서 좋은 나무, 다시 말해서 참나무다라고 명칭이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쪽에 가면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떡갈나무를 보면 잎이 이렇게 큽니다. 그 참나무 중에 잎이 제일 큰 건데, 이게 큰 거는 한 40cm 정도 되는 나무도 있고, 이파리 끝이 이렇게 물결 모양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 뭐 요거는 떡갈나무인데, 여기다 싼 떡을 좋아하는 일본인도 있고,
떡과 떡이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떡과 떡 사이에 이 잎을 넣었다 해서 떡갈나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참나무 숯은 살균력이 좀 있어서 장을 담근 장독 안에 숯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나 이런 거를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떡갈나무를 받고 또 우리 학교에 많은 상수리를 보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성부 앞에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 왕관이죠. 떡갈나무 잎으로 만든, 어렸을 때 많이 만들고 병정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서 써봤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아까 본 떡갈나무의 그 열매, 도토리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떡갈나무의 잎, 그 다음에 요건 상수리 나무의 잎입니다. 똑같은 참나무입니다. 여기도 도토리가 달리고 여기도 도토리가 달리는데 잎 차이가 이렇게 이제 크게 나죠. 자, 상수리는, 떡갈나무는 당년에 피어서 당년에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요거는 2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꽃이 핀 거는 내년 가을에 도토리가 돼서 이제 떨어지죠. 해거리도 좀 많이 하는 뭐 그런 수종이기도 합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 어느 왕이 내 상에 항상 올려놔라 그래서 뭐 상수리가 됐다는 그런 전설도 전해지긴 합니다. 자, 요 주위에 있는 나무는 거의가 다 상수리입니다. 잎 차이가 많이 나죠? 떡갈나무와 상수리의 잎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자, 우리 이제 저쪽 가서 대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목련나무 밑에 능수 단풍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게 능수 단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축쭉 늘어져서 능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풍나무입니다. 요거는 개량종입니다. 원래는 저런 그 교목화된 것이 단풍인데 요새는 이렇게 작고 늘어지는 단풍나무를 만들어서 정원수로 많이 쓰고 있죠. 저 뒤에 대나무가 보이는데, 대나무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이 비기도 했고 나이테가 없기 때문에 보통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죠. 정절, 곧기 때문에 정절을 얘기한다는 것, 저 대나무는 여기서 보이는 그 매디와 매디 사이를, 매디를 절이라고 하고 마디와 마디 사이를 절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에서 보시는 죽순을 보면 요 맨 밑에 있는 절부터 저 끝까지에 있는 절이 30개다 그러면 그 죽순 조그만 안에도 30개의 절이 이렇게 돼서 1년에 쑥 커버리는데, 1년에 다 커버리고 나중에 이제 부피만 늘어나는데, 여기는 기후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남쪽에서 보는 그런 대나무처럼 크지를 않습니다. 자, 대나무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화살을 만드는 이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경계를 섰던 그런 대나무 밭도 있었습니다. 자, 대나무는 뭐 충절의 뭐 대표 수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속이 빈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하기는 합니다. 자, 죽순, 그 다음에 대나무, 또 대나무 잎, 또 이것이 이제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꽃을 한 번쯤 피고 죽는데, 여러분들이 그 우담바라라고 하는 그 조그만 달랑달랑 매달린 그런 꽃이 한 번 피고 저 대나무는 죽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저 나무가 이렇게 층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그늘이 좀 많아서
나무도 가늘고 지금 이 층층나무가 광을 찾아서 그냥 키만 웃자라고 있죠. 자, 저 아래서는 이런 현상을 못 봤는데 여기는 선명하게 층층층층 이렇게 계단 지어서 이제 나무가 퍼진다 해서 층층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카시아 꽃이 보이시죠? 꿀 생산량의 한 7, 80%를 차지하는 게 이제 아카시아 꿀인데, 요즘에 이제 아카시아가 엄청 피는 계절이라 벌들이 바빠졌습니다. 겨울에는 벌이 한 3개월 정도 사는데, 이렇게 일이 많을 때는 15일, 20일이면 일생을 마치고 벌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왕벌은 끊임없이 알을 낳는데, 매일 하루에 1,500개 정도의 알을 끊임없이 낳죠. 시집 한번 갔다 와서 죽을 때까지 알만 낳다 죽는 여왕벌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이파리가 아카시아 잎같이 큰 나무는 가을엔 너무 빨갛다 해서 북나무입니다. 북나무. 자, 온나무랑 비슷하죠. 자, 이 아카시아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한 40에서 50년 정도 크는데, 키는 아주 큽니다. 뭐 15m 뭐 이상 자라는 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6.25 전쟁 치르면서 우리가 화목으로 온 산의 나무를 다 잘라서 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들어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좀 막는다 해서 이제 사방공사를 아주 많이 했는데, 그 사방공사용으로 많이 들여왔던 게 이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거의 뿌리가 지상과 거의 같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흙이 내려온 이 뿌리에 걸려서 사방에 이제 효과를 나타낸다 해서 사방공사용으로 많이 심어졌죠. 옛날에는 아카시아를 좀 번식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매일 아카시아 나무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씨를 채취해다가 학교에다 내고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아카시아는 씨도 많이 달리지만 뿌리에 의한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여기 보면 요 놈이 줍니다. 저쪽에 큰 놈에서 새끼를 쳐서 나온 놈이 요 놈인데, 요것도 이제 작은 집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나무를, 예를 들어 저 아래를 내가 자른다 하면, 이 작은 집이 가지고 있던 온통 이 뿌리에서 또 다른 새끼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 맹아가 갑자기 발달을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아카시아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를 관리하는 게 농사를 지면서도 아주 문제가 좀 많은 종인데, 그냥 한 놈만 키우면 옆에 안 납니다. 그런데 저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잘랐을 경우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뿌리에서 온통 맹아가 발달을 해서 싹이 돋아 나기도 하죠. 자, 얘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 가지고 있는 가시가 엄청나게 길게 아주 이만한 가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한 대씩 치고 욕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저 가시가 2배, 3배로 이렇게 길어지지요. 자, 요거는 젖은 나무이면서도 아주 잘 타기 때문에 화목용으로도 각광을 좀 받았던 사방용, 화목용, 그 다음에 밀원식물, 다시 말해서 꿀을 따는 그런 밀원식물로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의 살림을 망치기 위해서 아카시아를 들여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숲이 살아나면서 아카시아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옛날에 민둥산이었을 때는 아카시아 나무가 줄을 이뤘는데, 지금은 소나무, 참나무가 저렇게 울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변방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오래 살질 못해서 한 4, 50년 되면 죽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얘들은 이제 짧고 천근성, 짧은 생명의 천근성, 좋은 의미로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철썩
누우면 이제 썩어서 거름도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간을 남한테 주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친구죠. 자, 이제 태풍이나 아니면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는 제일 많이 쓰러지는 게 이제 아카시 나무인데, 문제는 얘가 너무 천근성이기 때문에 바람과 비에 의해서 흙이 질어진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아카시아는 요와 같이 마주나기, 어긋나기로 이렇게 쭉, 요건 마주나기, 요건 어긋나기, 이렇게 이제 이파리가 바뀌었는데, 요렇게 생겼던 잎이 자기 밑에 있는 밑에 잎에 햇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잎으로 겹잎으로 이제 진화를 했는데, 뭐 가위바위보에서 이렇게 하나씩 따는 것도 옛날엔 좀 했고, 이렇게 한번 탁 쳐서 몇 개 떨어지나 이런 것도 했던 아카시아입니다. 자, 꿀이 많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위에 있는 아카시아 꽃이 꿀이 상당히 많아서 입에 넣으면 아주 답니다. 그래서 아까 뻗지가 입술이 시퍼렇도록 이제 따먹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아카시아 꽃으로 배를 불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이제 목재로도 사용이 좀 되는데, 요 속 무늬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주 얇게 요거를 깎아서 다른 나무에 붙여서 그 무늬를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카시아 꽃이 이제 저 제주도에서부터 저 북한과 인접한 철원 이쪽으로 날짜별로 피기 때문에 이동 양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펴서 아카시아 꿀 생산량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아카시아 꽃이었습니다. 아까 지똥나무도 아카시아 꽃 향이 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아카시아 꽃 몇 알만 한번 입에 넣어 보세요. 얼마나 단가. 요거는 산딸 나무인데, 꽃잎이 아주 이쁘죠. 그 다음에 요 꽃잎이 십자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혹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 산딸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이런 나무를 찾기가 어렵고, 대부분 그쪽에서는 나무를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요거는 봐서 꽃잎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꽃받침이 없고, 꽃받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꽃잎이 없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 자, 여러분들 이제 요 산딸나무가 요새 이제 많이 이렇게 하얗게 무대기 펴 있는데, 요즘은 산에서만 조금씩 크던 것이 이제는 정원수로 각광을 받아서 가정에도 아주 많이 기르는 사랑받는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자, 꽃이 이쁘죠? 산딸나무입니다. 이파리는 산수유하고 비슷한데, 꽃은 이렇게 펴서 이제 열매를 또 맺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산딸나무. 자, 여기 70주년 기념관 앞에 있는 모감주 나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 두 그루가 있는데, 저쪽에 한 그루, 요거 한 그루, 두 그루가 있는데, 이 모감주 나무는 중국이 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바다를 통해 들어오지 않았나, 서해안 쪽에 군락지가 좀 많은데, 서해안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자, 요 모감주 나무는 염주나무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요 안에 있는 열매로 염주를 만들어서 썼던, 그래서 염주나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잎 위에 절대 그늘이 지지 않은 곳에서 이게 거의 다 이제 꽃 차례고, 이게 다 꽃 덩어리인데, 이 꽃은 황금색으로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있는 벚꽃은 꽃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감주 나무에 꽃잎이 떨어질 때는 금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 이름도 골든 레인 트리라 그래서 금비 나무다. 꽃잎이 떨어질 때는 금비가 내리는 형태다. 이제 그래서 나무 이름도 이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트리가 생기는데, 요게 아주 연한 녹색이었다가 서서히 익어가면서, 고동색으로 이제 바뀌는데, 요게 아주 단단하게, 지금은 요게 늙어서 약간 얇게 이제 바뀌었고, 씨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요게 씨가 벌어지기 전에는 아주 딱딱해서, 물에 들어가면 터지지 않고 어딘가는 정착을 하게 흘러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요 꽃트리 안에는 보통 4개, 5개, 6개, 뭐, 요 정도의 씨가 앉는데, 이 친구는 한 5개 달린 중에 2개가 남아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요렇게 작은 알, 요거를 엮어서 염주를 만든다고 그래요. 108번뇌를 얘기하면 108개를 꿰인 염주도 있고, 조금 아랫사람이 외에는 뭐 47개짜리, 45개짜리, 27개 제자수 뭐 이렇게 해서 염주를 구분해서 만들기도 한다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학교에 2개밖에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귀한 나무인데, 요즘에 꽃이 하도 이뻐서 이것도 정원수로 많이 애용하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 2개밖에 없는 모감주, 그 다음에 모감주 열매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염주를 만드는 염주 나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한 꽃들에서 4개에서 한 6개 정도 물을 타고 이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새나 동물에 의해서 씨가 옮겨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자, 보셨죠? 모감주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티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느티나무가 조금 안정되게 커야 되는데, 이 친구는 좀 급해서 키만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최고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하죠. 나무 사이사이가 조밀하게 나타나면서 가지가 조밀하게 퍼지면서 밑에 아주 진한 그늘을 만드는 것이 느티나무이기도 합니다. 속성수입니다. 저건 세월이 조금만 가도 저렇게 크게 자라는 속성수입니다. 자, 여기 중앙도서관 앞인데, 그렇게 많이 다녀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글이 하나 있네요. 세상에 가장 큰 결핍은 곧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아주 괜찮은 글이 여기 좀 있네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솔한 삶인지 한 번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렵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설명이 필요한 시간이 되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제명호를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